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프로 시즌3 김선윤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왔어요. 네, 월요일은 이제 제가 아닌데요. 일이 있으셔서 화요일하고요, 월요일하고 잠깐 좀 바꿨습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처음 보신다면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괜찮으셨어요? 물론, 제 종목도요, 비가 내렸습니다. 네. 안 내릴 수가 없죠. 많이 빠졌어요. 네, 회원들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워낙에 종목을 짧게 보는 타입은 아니라서 잘 버티시라고 응원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하시다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일 크게 걱정할 거 있나요? 네. 다시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들은 그리스 얘기도 좀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3분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 업종 사이클을 한 번 더 다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빠르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업종 사이클도 매달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이죠? 7월 달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매매하실 때 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부분까지 한번 봐드릴까 하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라면 메르스 환자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진 환자가 8일째 안 나오고 있나요? 완치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많이들 놀러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관악산을 갔다 왔어요. 관악산을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좀 갔다 왔는데 끌려갔죠, 사실. 끌려갔는데 와, 관악산이 600 몇 미터더라고요. 꼭대기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토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바다까지 쫙 다 보이더라고요. 송도까지 해가지고 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오랜만에 산을 타서 다리가 아직도 솔직히 좀 후들거립니다. 허벅지랑 종아리가 아파 죽겠어요.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전주를 다녀왔어요. 전주를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전주를 처음 갔어요. 방송상에 나오는 밑에 이제 배너라 그러나요? 거기 나오는 강연의 소식을 보고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다. 제 회원분들은 4분인가 오셨었어요. 좀 전주를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사드리러. 오전에, 점심 때는 도착해가지고 떡갈비를 먹었고, 저녁에는 한옥마을에서 전주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다 올라왔는데요.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네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분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리스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실 것 같은 그리스 얘기 죽겠어요. 자, 코스피가 오늘 외인이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외인이 90억? 네, 기관이 좀 버텨줬어요. 기관들이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줬지만은 코스피는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얘기부터 칠판에서 조금 적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볼게요. 하얀색 펜을 두고요. 그리스 G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네, 그리스. 오늘 G가 잘 써지네요. 사실,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제가 10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10억을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게 뭐지 했더니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안 좋았던 기분이 싹 내려갔는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싹 올라왔는 그런 오늘 하루였는데 어쨌든 뭐 크게 제가 개의치하진 않았습니다. 다 빠졌으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폭락했어요. 어떻게 끝났는지 잠깐 볼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세계 증시에서 오늘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아시아 쪽에서 볼게요. 일본이요. 일본 니케이가 2.88% 빠졌습니다. 자, 2.88% 쭉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만이 2.39%, 2.9%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상해 AB랑 심천은 빼고 상해 종합지수가 3.34%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싱가포르는 거의 안 빠졌고 1% 정도 빠졌네요. 홍콩 H가 3% 정도. 자, 요 정도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는 얼마가 빠졌나요, 여러분? 코스피 지수는요. 잠깐 보죠.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잠시만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코스피는 1.42%. 좀 선방을 했어요. 그런대로. 코스닥이 좀 비슷하게 빠지긴 했죠. 되게 많이 빠지다 올라가기도 했어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세계 주요 아시아 증시 자체가요. 여러분 다 빠졌어요. 다 힘들었고요. 종목들도요. 이런 시장 더 빠지죠. 5에서 7%, 8, 마이너스 10% 이런 종목들이 질비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너무 우울해 계실 필요 없고요. 기분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짜증내 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평준화된 기분이 다 내려가는 상태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여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세요. 올라갈 거니까.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이제 미국 선물이 막 빠지고 있더라고요.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S&P 500 마이너스 1% 정도 선물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 빠지죠, 생각보다? 별로 안 빠지죠? 별로 안 빠지네요, 그죠? 뭐 밀릴까요?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일 뉴욕 증시 밀리고, 유럽 증시가 밀리게 되고, 나면,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오전장 같은 경우가 살짝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좀 오래 갈 경우에는 수요일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맙시다. 지금 현재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에 있어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 이전 여론조사에서 했을 때가 70%가 디폴트에 반대였지만, 지금 치프라스 총리 같은 경우가 열심히 막 PR을 하면서 65% 정도가 아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다? 디폴트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7월 5일날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지만은 디폴트 반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디폴트 반대하는데 무서우니까 어디 가서 ATM기 가가지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돈을 다 뽑아버렸어. 네. 그래서 국민들이 솔직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 전역에 깔려있는 설치되어 있는 ATM기 가운데서 약 35%가 어떻게 돼요? 현금이 바닥났대요. 그날 하루 그 새벽에. 근데 오늘 아침에 그쵸? 그러니까 하루 다음 날 아침에 유럽의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몇몇 은행들은 문을 닫았어요. 아예. 돈 못 뽑게.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안 되게 막아버려. 그랬더니만 몇몇 노인들이 졸도를 했대요. 이게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왔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일보 직전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ATM기 줄을 서서 돈을 뽑고 있어요. 돈이 안 나오면 바로 딴 데 막 뛰어가서 돈 뽑고 막. 그 재난 영화 보시면 완전 그 모양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겁을 쥐어먹고서 디폴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프라스 총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디폴트 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고, 협상을 막 하려고 했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 어떻게든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연합과 싸울 때마다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좀 뒤로 빠지신 것 같아요. 살짝 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기다리겠다. 일단은 조금 정책에 대한 실패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폴트 선언을 국민들에 의해서 막게 되고 유럽연합에 찬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프라스 총리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겠지만, 그렇죠? 다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인데 밀려나겠지만, 보수 쪽으로 다시 가겠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향후에 보수연합에서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집권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단 말이죠. 충분하게 제할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 실리는 다 챙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리스에 대해서 이 디폴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자체를 활용하셔서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저보다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스타일 자체를 이제 좀 가치주, 좀 인생 종목 이런 스타일 위주로 제가 컨셉을 잡고서 종목을 대응하고 이제 한 게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렇게 스타일을 바꾸고 난 이후부터는 종목이 많이 흔들려도, 지수가 많이 흔들려도 개인적으로 종목에 대한 걱정 자체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어떻게든 좀 잘 달래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는 방송 중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면 70명, 80명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다들 보유 종목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뭐 올라가다 떨어진 걸로 이제 고민들 하시고, 제가 신규 종목을 드리지도 잘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으쌰으쌰 위로받기 위해서 많이, 그쵸? 방문하시 걱정돼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또 수익 내려고 들어오는 거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목 빠지고 이제 뭐 지수가 완전 흔들려 버려서 종목 다 빠지지만 우황청심은 사다가 드시지 말고 회복될 시장이에요. 어찌됐든 결론만 나면 되는 거였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반대였는데 국민투표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틀 조정 받더라도, 며칠 조정 받더라도 국민투표 끝나고 7월 6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막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뭐가 돼요? 3분기 실적 우리나라 시장 잡아주고, 시선 쏠리고, 그쵸? 그 다음 바로 중추절로 넘어가는 거죠. 2달 막 이슈되고서. 쫙! 메르스 끝났죠? 그럼 3분기 시장은 요거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쫙! 올라가겠죠. 그렇죠?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3분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유망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분기에 유망한 업종들을 골라봅시다. 우선적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넘봐선 안 될 종목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넘봐서는 안 될 것들. 자, 제가 차트 모양을 그릴 건데요. 지금부터 그릴 차트 모양은 다음 업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다가 퓨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네. 여기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결하려다가 약간 조금 포인트가 나갔네요. 자, 지금 현재가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해결이 되면은 여기.
이게 이제 해결이 됐을 때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요 흐름을 따라가는 건 뭐다? 네. 제조업. 수십 분 말해도 괜찮습니다. 제조업을 좀 세분화시켜 볼게요. 세분화시키자고요. 자동차. 조선도 좀 힘들어요. 전자는 좀 그나마 나을까요? 전자도 약간은 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LG전자 쪽에서, LG전자 차트를 보면은 예견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데, TV 판매량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제조업 중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이런 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4분기 실적을 주목하는, 또 4분기가 소비 패턴이 가장 많은 실적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 같은 시즌에 맞춰가지고 많이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뜨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일단 당장은 이제 3분기만 보는 거니까, 그쵸? 네. 3분기만 보는 거예요. 3분기만 보는 거니까 조금 포함을 좀 시켜보자고요. 또 있어요. 뭐요? 철강. 그냥 제조업 관련해서 이런 업종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동차는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자동차의 핵심은 어느 나라인가요? 이 중국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SUV 차종이에요. 이 유해요. 네. SUV인데 현대차가 이제 투싼 뭐 신규 모델이 좀 하반기 때 좀 출시가 되고 4분기쯤 뭐 그러니까 해외 유수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SUV 차를 쫙 내놓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까 조금 늦는 듯한 모습.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나오죠. 자동차 주주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 2분기도 그렇고 뭐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마땅치 않다라는 거 그거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진리 정말 자동차는 판매량과 실적인데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올라갑니까? 유럽연합 자체 해결됐잖아요. 조선주들 급등 나오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해결이 되면서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한동안은 조선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주가 좀 하반기 들어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수주가 영 살아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1분기 때 잠깐 그 모습이 끝이었던 것 같아요. 자, LED는 절대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요. 대만 업체에서 치고 들어오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포인트가 나와서 LED,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 LED 관련 업종들도 포인트 자체가 썩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LED 조명을 더 이상 백열보다는 LED를 써라. 정부 정책이다. 근데 락앤락이 요즘에 다시 잘 가고 있긴 한데 한동안 한참 내려갔었죠. 락앤락이. 락앤락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락앤락의 뒤를 밟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십시다. 자, 요거 보세요. 락앤락이 이렇게 돼 있어, 차트가. 한참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이전에 올랐었어요. 더 뒤로 가보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다 올라갔지만 1년을 못 버티고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죠? 너무 잘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유리로 된 게 막 치고 들어오고 제조 만들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았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중국 쪽의 이슈가 좀 불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이어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를 다시 보자면 서울반도체도 굉장히 잘 갔었어요. 그렇죠? 최고였죠 이때. LED 바람 불었죠. 2014년부터 무조건 LED 써야 된다. 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해서 쭉 내려갑니다. 매출 포인트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또 뭐 바닥 포인트니까 쓰리바닥 저점으로서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 네, 어느 정도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다 칠판으로 가서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거죠. 요즘 회사들이요. 회사들이 자기만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제조업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뭐 붙여요. 뭘 붙여요? 제약, 바이오 이런 걸 붙여요. 헬스케어를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어느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떼와요. 그리고 떼오다가 이거를 M&A를 탁 해가지고 여기다가 탁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요즘에 약간 좀 트렌드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주로 좋아하는데 뭐 요렇게 넘어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이 현재 사업에서 활로를 이 서울반도체가 찾지 않으면 정말 이 서울반도체 S가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뭔가를 좀 붙여서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브랜뉴라 그러죠. 뭔가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고 있고, 하여튼 요즘에는 브랜뉴 상품 요런 포인트 자체가 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전자 얘기를 드려. 철강전자죠. 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만 보자는 거고, 철강인데, 척강이 아니고요. 자, 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는 얘는 무조건 성숙입니다. 근데 예전만 한 것 같지 않아요. 체감상.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막 4분기 되면은 IT 관련 기기들이 엄청 잘 팔릴 것이다. 그게 항상 체감 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작년 말부터 해서는 사실 뉴스상의 느낌으로도 그게 확 체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아요. 뭐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조차도 하지 않는 TV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늘어나긴 늘어나요. 늘어나고 4분기 때 가장 잘하는 게 뭐죠? 특히 삼성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재고떨이. 재고떨이를 촥 해버립니다. 탁 쳐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에 붙어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재고를 떨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3분기보다 4분기가 그나마 낫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여름철이잖아요. 여행들을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좀 떨어져요. 휴가철에는요, 모든 그 자동차나 뭐 IT 이런 것들이 있죠? 떨어져요. 그런 것들은 떨어져요. 왜 휴가철에 돈 쓰잖아요. 그 휴가철 관련해서 돈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촥. 백화점 이런 거 좋죠? 좀 이따 그것도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나마 낫긴 하지만 약간 조심은 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좀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지만 3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철강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대부분 철강 업체들은 현대 쪽이죠. 많이 하잖아요. 포스코를 제외하고선. 그래서 대체로 좀 타격을 입고,
중국 업체들한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밀리고 사실 이제는 그 품질 면에서도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는요, 제조업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많이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원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 꼴이 그래요. 잃어버린 10년. 네, 전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이미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진입을 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에서 20년까지 앞으로 열릴 수도 있어요. 왜? 사실 눈을 딱 감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지금 어떻지? 철강이 어떻지? 조선은 제대로 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나? 중국에 밀리지? 중국 다음은 어디예요? 인도에 밀리겠지? 그렇죠? 그 다음은 없겠죠? 그 다음 없으니까 20년.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미 케오패를 당한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성장 산업을 본다면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도 저는 걱정인 것은 당장은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 시장에, 특히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다음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이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정말 짧게 갈 경우에는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피크는 2017년 대선까지 갑니다. 대선까지 가요. 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고령화 층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피크를 보이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가 한번 증시가 휘청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2017년. 그리고 새로운 붐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가 됐던 그런 한 6년, 7년 전인가요? 그 당시처럼 해서 계속 꾸준한 시장을 이끌고 새로운 이제 산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제 눈에는 확실히 뭔가 조금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근데 한번 조정은 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쵸? 내년까지 해서 돈 한번 제대로 버시고 나서 자금을 한번 딱 취해놓고, 현금 확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계속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도 찾아내겠죠. 이걸 기본으로 갖고 다른 또 찾아내겠죠. 이게 또 이때 큰 하락이 없이 잘 버텨줄 실적이 삼상 종목들이 터진다면, 이제 이상이 아니라 삼상과 출시 쪽으로 터져버린다면 2017년이 아니라 5년 더 갑니다. 그래서 한 최소 20년에서 한 22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께서는 아주 행복한 시장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게 촥. 다음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잘만 맞아 떨어진다면 총망받을 수 있는, 왜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임상 3상 기업과 많은 신약 제조업체 FDA를 통과한 기업이 생길 것이냐. 그게 바로 내년에서의 시장이 아닌가. 통과하는 기업은 많이 없겠지만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네.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통과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지금 뭐 사야 될 업종이죠? 3분기 때. 3분기 때 사야 될 업종은 반드시 필요해요.
꼭 사야 될 업종 중에 하나는 중국을 좀 보세요. 뭐랑 같이 엮으셔야 되냐면 중국 플러스 메르스랑 같이 엮으세요. 메르스 같이 엮으세요. 꼭 엮으세요. 이제 중매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종 중매를 하겠습니다. 업종 중매를 할 거예요. 응? 중매를 할게요. 우선 화장품빨이 좀 잘 봐줘야 돼요. 뭐 매주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은 포트에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여행입니다. 뭐 호텔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소비 관련해서 이제 뭐 여행, 면세, 그 다음에 뭐 밥솥, 뭐 이런 거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카지노주들은 제가 항상 지금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간은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드리는데 살짝 풀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심해보자. 또 하나 이제 여행이니까 좀 많이 포함되죠, 이 안에. 항공 뭐 들어가고, 호텔 신라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쵸? 뭐 이런 것들. 뭐 렌트카 다 포함이죠, 이런 거? 그쵸? 네. 뭐 레저 같이 보시면 되고요. 7월 그리고 10일부터 뭐가 생기죠, 여러분? 7월 10일부터 드디어 서울 지역에 한 열 몇 곳이었는데 면세점을 뽑기 입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면세점. 뭘 준비합니까? 중국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강남에 뭐 코엑스, 현대백화점, 뭐 강북에 뭐 이렇게 아주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거기부터 시작해서 쫙 한 10군데 강북, 강남에 쫙 퍼지는 10개 넘게 하는데 요 관련주들도 보셔야 됩니다. 면세점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7월 10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면세점 관련주들은 이제 요거 지금 그리스 문제만 해결이 쫙 돼서 7월 이번 주말이나 해결되면 7월 6일부터 해서는 갑자기 테마성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면세점 관련주는. 검색해보시면 뉴스 기사 나와요. 7월 10일부터 서울 지도 딱 그려가지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면세 관련주들이 쫙 나오죠. 이런 것들.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여기다가 뭐 하나 더 할까요? 백화점 더 할 수 있겠죠? 네. 백화점까지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포인트들 자체가 쫙 시장을 지금부터 해서 테마로 쫙 잡아주면서 시장을 쫙 이끄는데 뭐가 문제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소리예요. 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라는 소리예요. 뭐 대형주 화장품들은 이제 코스피 종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코스닥이 많단 말이에요. 코스닥 지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또 하나 코스닥에서 선물 10개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보셔서 3분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맞죠?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딱.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뭐로부터 출발돼요? 7월 6일, 7월 5일 국민투표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들은 아주 그냥 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업종 사이클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업종 사이클 그려드릴 건데 오나 잘 그려져라.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아요. 다시 잡아드릴게요. 어느새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벌써 하반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벌써 이제 2016년이 됩니다. 자, 가장 이때 요 포인트 때 이제 중요한 것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주들이 테마성 바람이 불 것이다. 중국을 꼭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배당주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코스피가 될 거고, 그쵸? 코스피가 될 거고, 닥이 될 건데,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적주들이 주목을 받는데, 사실, 안타깝게도요, 모든 우리나라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여기에 우리 메르스가 나타나셔가지고 눌렀습니다. 실적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보다 실적이 다들 웬만하면 안 좋을 거예요. 1분기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다 조금은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그럼 증권사들도 빠르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 낮춰줘서 그나마 조금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생각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상치, 이전에 이 당시에 발표했던 기업들의 예상치 자체가 다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나게 될 거예요.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는 기업은 없겠지만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시장인 거예요. 언제가 피크가 되냐면, 그럼 이 실적을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그래. 주가가 밀렸어. 그런데 완전 바닥은 아니고 메르스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요? 3분기 실적 나올 때 팔아야 됩니다. 언제죠? 10월. 여기가 이제 중추절, 중국.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배당 시즌이죠, 배당. 사셔야 된다는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테마성 바람이죠. 어떤 거요? 중국 관련해가지고 먼저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정말 딱 좋아요. 화장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면세점이나 이런 바람. 근데 면세점 바람은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불어요. 7월 10일부터 하니까 굉장히 바람이 셀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9월달 딱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뭐가 옵니까? 다시 배당 바람이 옵니다. 배당 플러스 실적이에요, 이제는. 그리고, 죄송해요. 소비 시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떤 게 또 가요? 백화점 가고요. 그 다음에 의류, 이런 거 있죠? 그쵸? 이것도 바람 불어요. 의류, 바람 불어요. 바람 또 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어느 정도의 업황 사이클 자체가 조금 완성이 됩니다. 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을 다시 이쯤에서 준비를 하면 돼요. 이쯤에서 다시 내년 2월을 춘절을 기약하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쵸? 이 하나의 좀 시기인데 지금 당장은 요거 보셔야 됩니다. 중국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내재를 만약 중국밖에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조금 크게 보자.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까지 하고 제가 이제 종목을 몇 개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걱정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셀트리온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많으실 그런 종목이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서울경제에서 제가 항상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자, 셀트리온이 램시마가 6월인 줄 알았더니만 좀 늦어지고 있죠? 미국 허가 자체가. 그런데 올해 안에 나오게 됩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나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요. 잘 버텨요. 왜요?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램시마 유럽 허가 나서 주가가 2배 갔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미국 허가는 더 커요. 여기서 3배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각 포털 사이트 종목 게시판 가면은, 셀트리온 종목 게시판 가면은,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제 이름을 써놓고, 어떤 사람 별명을 김셀 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워낙에 많이 떠들어 놨으니까.
근데 램시망 이슈를 보셔야 돼요. 이게 커지게 되면 전고점 자리가 97,000원짜리인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자고요. 그림 좀 크게 보자고요. 미국 때까지 기다리세요. 미국 나오면 그때가 어느 정도 꼭지가 될 것이다. 절대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많이 밀렸던 그 증권주들 흐름을 잠깐 좀 봐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대우증권 볼게요. 열어놓고 얘기해드릴게요. 전 대우증권이 5.3% 빠졌고 약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빠졌어요. 다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약 이 수준, 7% 빠졌네요. 이 수준인데 증권주들이 지금 빠지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적인 하락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디폴트의 우려감 자체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지 종목 본연의 가치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안전한 종목 업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증권주들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 내일도 밀릴 수도 있지만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이제 증권주 가운데서 하나를 좋아하는 것은 메리츠 종금증권 요런 거는 제가 메리츠는 좀 좋아해요. 상당히. 예. 메리츠 제가 금융주주를 가지고 방송에서 들고 있긴 한데 요 종목들은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흔들림과 관계없이 잘 버티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이 또 종금이잖아요. 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사고 싶은데 불안하신 분들은 메리츠 보시고 너무 올랐어도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2013년도에 1,000원 하던 겁니다. 지금 7,000원이야. 2015년 초에 얼마 하던 거냐면 3,600원 2개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아직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예. 회사의 가치를 따지고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차트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보자면 얘는 먼저 한번 더 튀었단 말이에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증권주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보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약바이오주들이나 헬스케어 쪽에서 보자면 인바디도 많이들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잘못 쳤네요. 인상가? 자, 인바디. 자, 인바디도 오늘 한 3.5% 정도 밀렸습니다. 헬스케어주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보자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보통 잘 나옵니다. 조정을 크게 나오고 나서 반등 한번 주고 또 한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큰 반등을 주는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이 은근히 많아요. 인바디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런 큰 흔들림에서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그 또 하나의 그 모습이 뭐냐면 헬스케어주들은 크진 않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실적 자체가 적자가 나오는 것 자체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실적을 가지고 상장 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하냐면 임상이 몇 상이고 1상이고 어떤 약이냐 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실적에 제약바이오주들 잣대를 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네. 그 회사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흑자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한번 살짝 눌려앉는 모습 또 하루 딱 밀렸는데 내일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에서 종목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하락 추세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는 정말 좋아요.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어제 밀리고 그저 금요일이죠. 밀리고 오늘도 좀 밀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이죠. 유전자니까 유전자 검색 크게 또 밀리지 않고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크로젠도 유전자사업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을 또 구경을 하고 있겠죠. 마크로젠 시총 자체가 3,495억입니다. 네. 새로운 신사업 준비도 할 때가 됐습니다. 유전자 검색 가지고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제대로. 그렇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포인트도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뷰웍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정말 갑자기 급등하다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 뷰웍스도요. 근데 뷰웍스의 큰 그림을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큰 조정들이 나옵니다. 요 근래 2012년부터. 그리고 한 번 급등했죠.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거기 또 고점 자리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 불안하게 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또 하단 자리에 크게 맞춰보니까 요 자리도 나와요. 와, 얘는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뷰웍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요. 나쁜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친 이후에, 조정이 이런 조정이 아니라 어떤 조정이에요? 차트를 크게 보자면 느긋한 이런 박스권의 큰 조정이 나옵니다. 꽤나 오랜 시간.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빠져요? 굉장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거의 한 6개월 정도씩 걸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수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포인트. 그럼 지금 현 구간대에서 뷰웍스를 좋다고 따라가실 분들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흐름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뷰웍스 좋지만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주식 챔피언에 없는 종목 잠깐 말씀 좀 드려봤어요. AS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시장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장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 판단이 됩니다. 수익 중인 종목들 분명히 있으시죠? 팔고 싶으세요? 참으시고요. 손실 나고 계신 종목 있으시죠? 다 손실 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그리스 해결됩니다. 해결되면은 도로 제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갈 거니까 딱 일주일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